취득세가 12%는 어쨌든 경매 투자자는 그거를 감안해서 입찰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모든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지금 규제하는 것은 정확하게 주거용 상품입니다. 네. 아파트, 빌라, 심지어는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요. 경매 투자 중에 가장 좋은 건 일단 매입가를 내가 그렇죠. 네, 돈이 된다는 거죠. 네, 돈이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저와 같이 평범한 월급쟁이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 그 계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도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를 좀 빨리 나오게 됐어요. 네, 사실 뭐 경쟁에서 좀 밀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승진이 잘 안 되던 승진이 누락이 돼서 그냥 대책 없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다니실 땐 따로 준비를 하신 게 아니셨고?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 뭐 약간 성격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지르고 일단 수습한다는. 지르고 보자. 네, 약간. 네. 그때는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먹여 살릴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이 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어떤 재화를 그 재화가 이제 부동산이 떠오르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조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뭐 비싸게 팔 재주는 없더라도 정상가에만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하실 때가 그럼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을 때였어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2010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년도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일단. 네, 중개 시험도 보셔가지고 자격증 따셨더라고요. 공인중개. 네, 맞아요. 제가 바르게 사는 걸 좀 좋아해서 바른으로 바르게 살자. 네네. 그 세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10년 정도 투자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으로 거의 이제 가시잖아요. 근데 중개업도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아니에요. 경매를 하시나요? 저는 애초부터 포커스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딴 거였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중개 맞아요. 공부를 하신 거고. 제가 그러니까 뭘 찾아봤거든요. 네네. 어떤 경매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경매사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그게 약간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공신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게 민간 아니었고요. 자격증이요? 네네. 제가 알기로 그거 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010년도에 취득을 하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중개사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 경매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세법이라든지 뭐 공법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굳이 중개가 아니더라도. 지금 만약에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또 네.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나 하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물론 뭐 포커스가 좀 저는 다르긴 한데 저는 애초부터 사실 중개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제 좀 컨셉 자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거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경매 같은 경우는 용어도 좀 어렵고 또 명도라는 또 어려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이 또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여전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가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명도라는 거를 하나의 이렇게 산으로 인식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명도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명도는 사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네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는 개념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경매 좋을 것 같아요. 자체를. 네네. 명도도 쉽게 말씀드려서 해당 점유자하고 얼굴 한번 안 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목적에 맞는 신청서만 법원에 내면 그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도장을 찍어주고
또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시켜서 강제 집행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흐르듯 잘 인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활성화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솔직히 은행에서 근저당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럼 회수 네, 맞아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매 본질은 말씀하신 대로 경매 공부 좀 했어요. 네. 채권 회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명도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면 아무도 입찰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낙찰가가 떨어질 테고 은행이 손해가 보잖아요. 네, 은행 부실화가 돼서 정확하십니다. 국가에 문제가 생긴다고. 맞아요. 네, 은행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 회수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경매 투자를 해오시면서 경매 이거 정말 이거 매력적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많겠지만 경매 투자 중에 가장 좋은 건 일단 매입가를 내가 그렇죠. 네, 돈이 된다는 거죠. 네, 돈이 되는 이유는 매입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일반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 대부분 조율이랑 과정을 거치잖아요. 협의. 예, 협의. 네, 맞아요. 협의를 거치는데 경매는 그냥 내 기준대로 그냥 입찰가를 정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나는, 즉 경기 변동도 사실 크게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시세보다 일단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일단 확보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의 살짝 이겨놓고 들어가는 게임,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얼마 전에 710 대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 다주택자한테는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그렇죠. 종부세 중과가 이제 아주 네. 꽤 크게 적용이 돼 있는데 이런 그런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네. 여전히 경매는 매력이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 다 놀랐을 것 같아요. 네. 617, 특히 710 같은 710. 경우는 전 취득세율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1.2%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무려 12%죠. 12%. 네. 예, 저도 사실 뭐 개인 투자도 많이 하지만 법인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초에 저 같은 경우는 또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사실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런 뭐 이렇게 한 가지 투자에 매몰된 게 아니라 다행인 건 취득세가 12%는 어쨌든 경매 투자자는 그거를 감안해서 입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모든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부에서 지금 규제하는 것은 정확하게 주거용 상품입니다. 네. 네.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이요. 주거. 네, 맞아요. 심지어는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경매를 통해서 좀 틈새를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네, 말 수 있겠네요. 이제 또 이렇게 10년 넘게 또 투자 생활을 해오셨고 네.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또 내셨고 또 경매하면 달천님 바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그와 걸맞게 네. 또 순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지 그래요? 않을 수가 와, 없을 것 같습니다. 센데요. 책에서 봤을 때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가 전세금 1,500만 원으로 있으셨었어요. 네. 1,500으로 시작하셔서 근데 지금은 과연 어느 정도 되셨는지 혹시 공개가 가능하신지? 10년 만에? 저희 방송이 다 공개를. 근데 제가 순자산이 아니라 그냥 자산으로 제가 네. 공개로 알고 있어서 네. 자산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근데 그게 네, 그래요. 편하시면 편하신 뭐, 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하시면 되세요. 돼요. 자산에는 이제 부채와 보증금이 포함된 네. 거니까요. 50억 이상 100억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억 이상 100억이야. 거기서 부채율이 얼마만큼인지 네, 그건 아직 모르지만 1,500만 원으로. 네네네. 네, 엄청난 또 성과를 내주셨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수익을 내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네. 그 수익이 나는 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효율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자주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물론 경험은 많이 쌓여요. 좋은 건. 근데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세후 수익률이 진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얻어도
이 정부와 쉐어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죠. 쉐어하우스더라고요. 맞아요. 단기 매매를 해버리니까 네네. 이제 너무 나가는 세금이 양도세가 많으니까. 네, 너무 높아서 그래서 막 사실 막 생각보다 많은 차익을 얻은 것은 없어요. 그 대신 남들이 뭐 한 달에 2건 할 때 저는 4건 하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 올린 거는 약 한 9억 3천에 받은 건물이 지금 한 20억 이상 가니까 10억 이상. 그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그건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 상업용 건물인 거예요? 모텔 건물이에요. 모텔 건물.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단기적으로 그 매매하신 것도 있겠지만 네. 또 실패 사례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꽤 또 좀 있죠. 궁금합니다. 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고르기가 어렵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 중에 좀 이 정도 원래 어디 가서 실패 사례나 요 정도는 안 빠져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 그래. 사실 경매로 손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아예 처음부터 네. 싸게 사셨기 싸게 때문에 물론 뭐 1억이 남을 줄 알았는데 3, 4천이 남았다든지 뭐 그건 그런 실패 경우는 사례라고 하긴 있을 수 좀. 있겠죠. 그건 마음 상한 사례. 그렇죠. 맞아요. 많어 그런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경매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뭐 MPL이라든지 미분양 투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매입한 것 중에 미분양 투자를 한 것 중에 아직도 공실인 상가들이 있습니다. 무려 지금 그 공실 기간이 상가예요? 네, 상가예요. 네, 그래서 공실 기간이 한 3년 지금 넘은 것 같아요. 네, 미분양 혹하시죠? 된 상가를 네. 경매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근데 미라클 경매로 받은 게 아니라 사신 거? 네네, 그냥 그래서 잠이 바로 깨던데 보면. 아침에 새벽에. 살 빠지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거. 그럼 3년 동안 지금 공실이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매달 계속 관리비랑 이자랑 이자가 나가는 나가는 상황인 거죠. 매도. 네. 근데 신경을 안 써요 이제. 네.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걸로 그냥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 다른 데서 월세 나오는 걸로 이제 네네네. 그냥 보시는 커버를 거죠. 하니까 뭐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돌려막기. 뭐 약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분양을 저희는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살 때 뭐 10개, 20개씩 이런 사는 그런 구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개 사면 17개 임대를 주고 2-3개 정도는 공실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책에서 이건 실패 사례는 아닌 것 같고 책에 보니까 네. 강남에 대형 아파트에 대한 요거는 가슴이 딱 요거는 터져갖고 실패 숨이 멎을 사례라고 뻔했잖아. 하기보다는 좀 약간 마음 아픈 사례, 226페이지 조금 아쉬운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네. 방송 전에 제가 가슴이 찾아봤어요. 네, 요것도 그래도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듣는 분들은 또 재밌어하지 않을까. 226페이지 네. 개포동 대형 평수 61평 네. 아파트 어떻게 개포동 됐나요? 강남 아닌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모 개포동에 무려 평수가 61평이에요. 방 5개? 그것도 경매로 네 받으신 개입니다. 거예요? 네, 경매로 받은 화장실 10억 4천만 원에 10억 4천. 받고 60평을 10억 4천이요? 네, 61평 대출을 빼 1평을 80% 받고 그 당시 그게 가능했습니다. 80%요? 네, 그리고 임대를 2억 들어갔네요. 2억도 채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을 또 1억을 회수를 했으니까 1억에 330만 원의 월세를 월세를. 네. 330. 네, 그때는 이제 누가 들어오셨냐면 모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네, 들어오셨고 이제 그걸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 해피했겠죠. 안타깝게도 네,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너무 가슴이 얼마에 매도하신 거세요? 그 정도 됐던 거. 13만 14만.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지금 아까 너바나님께서 소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찾아봤어요. 소쿨님께서 지금 얼마인지 제가 찾아주겠다고. 손이 덜덜 떨리면서 찾아봤어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당연히 아파트거든 넘겠죠. 이게. 예. 21억에 실거래가가 됐고요. 네. 지금 60평이면 네. 어우 나 손이 아까 이 질문을 하자마자 얼굴이 빨개지셨더니 지금. 네. 왜? 근데 제가 네. 사실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요. 네, 좀 저는 이게 돈을 회전하는 게 습관이 된 또 이제 사람이라서 전업으로 또 하시다 보니까 네, 가만히 두질 못해요. 그래서 생각 외로 이게 자산이 막 크게 뻗어나가질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또 시세 차익형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 지인 중 보면은 직장인 투자자인데 자산이 막 100억이 된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만 네네, 해서요? 현재 와. 직장인인데 음.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책도 나오신 분이고 한데 그 친구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왠지 제 자신이 현타가 네, 현타가 오면서 아, 여태 나는 전업이고 이 친구는 직장인인데 자산 규모가 저보다 많은 거예요. 실거래가 요즘 24억이에요. 그리고 더 치열하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적으셨을 그렇죠. 텐데 그만하세요. 나가게 한다. 네. 아니 사실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 직장인들이 매물 이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호가는.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네네. 월급이 꾸준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투자보다 안정감이 있어서 매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내심 부러웠어요. 부러웠고 현타도 왔는데 세상은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업다운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 어쨌든 이 시세 차익형 상품, 그쵸, 특히 그쵸. 아파트 맞아요, 주택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피할 수 없죠. 지금 어쨌든 엑시트 맞아요. 종부세 엄청 나왔을 거예요. 예, 그분은 지금도 추천가로 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그걸 많이 팔지도 하죠. 못해요.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이쪽은 뭐 10억 차익이 나도 네. 양도세만 8억 정도가 나가요. 아, 주민세까지 그렇더라고요. 합치면 그렇게 보면 또 잘 파신 위로가 안 되나요? 네, 뭐 아마 그러니까 하기 충분히 똑같네. 되고 어차피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지금 오히려 제가 아는 지인분도 강남에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네. 되게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양도세가 종부세로만 8억이에요. 한 뭐 10억 막 진짜 5억 6억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양도세는 또 10억 오르는 거 팔아도 8억을 내야 7억에서 되니까 8억을 내요.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거주를 안 지금 했으면, 막 되게 여러 채면.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지금 뭐 증여 외에는 별다른 답들을 뾰족한 수를 못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세후 수익률을 따진다면은 그렇지. 파신 게 잘하신 그나마 거예요. 네. 또 괜찮은 그러네요, 결정이지 진짜. 않았나 싶기도 불과 하네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지. 뭐 70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 전에 여전히 부러워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랬을 너무 수도 욕심을 있어요. 내면 안 되더라고. 네. 부동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자기 깜냥에 맞게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현타 온 게 하나 있었는데 저도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주식 그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개포 자이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개포 DH 자이를 분양을 DH 자이를 새 네. 아파트를? 네. 서울에 살아요? 네네 서울 분양을 사람도 친구가 받았더라고요. 있어요? 광주에 있던 친구 서울 올라왔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올라오지 서울에서 그랬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런 거 들으면 또 이렇게 운이 있는 사람을 내가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구나. 하지만 같아요. 운이 없는 나는 어떻게 그럼 그에 따른 또 별다른 노력을 해야 그렇죠. 해야겠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나 하더라고요. 없었으면 날 만났겠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 생활 하시면서 물론 수익도 나지만 또 실패하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네. 공실의 그런 아픔도 있고 한데 네. 그러면은 중간중간 되게 많이 힘든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어떻게 또 잘 극복을 해오셨는지.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마음 편히 투자를 한 게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고민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제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큰 무리하지 않고. 근데 거의 한 6년, 7년 차까지는 늘 이거 정말 부처도 아니고 번뇌와 이 고뇌 시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힘들죠. 또 전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네. 또 이제 가정도 네, 있으시고 하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거는 전업 투자자는 끝나는 그쵸, 거잖아요. 자영업이니까. 네네. 현금 지금 되게 이렇게 마음 편하고 조근조근하시니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진짜.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네, 편하게 하고 있어요. 공실 나도 뭐 진짜로. 괜찮아 다 네, 커버 네. 가능할 수 있어. 네, 그 맞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이 정도 편안하게.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한 흑수저 직장인으로서 지금은 경제 자유를 이제 이루셨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사실 일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제가 가고 싶은데 가서 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쉬는 편이에요. 네, 뭐 거의 일주일에 1회 이상은 거의 호텔에 가서 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매 입찰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최근에 입찰가를 예를 들어 4억 천을 써야 되는데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41억을 써버리신 거죠. 뭐 잔금을 40억을 마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입찰 보조금 10%를 이제 몰수당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누가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해 몰수되는 보증금 규모가 얼마인지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